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가장 쉽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건 하는 데는 그래프의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프. 우리가 지금 48페이지, 49페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별 얘기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결과들을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자, 49페이지 내용은 다 써 있으니까 자, 그래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특히 과학에서나 물리학에서는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프의 x축과 y축이 주는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되게 간결하게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래프를 대놓고 어렵게 묻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세 개의 그래프를 분석해 볼 거예요. 얘는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여기도 갑자기 또 위치냐면 이걸 위치로 주기도 하고 변위로 주기도 합니다. 보통 위치로 많이 줘. 왜? 이 위치와 이 위치를 잇는 직선거리를 뭐라고 해? 변위. 그러니까 이름은 위치로 주지만 우리는 변위 시간 그래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거리 시간 그래프로 줄 수도 있고 변위 시간 그래프로 줄 수도 있습니다. 얘는 속력 시간이나 속도 시간 그래프인 가속도 시간 그래프죠. 자, 첫 번째 상황을 분석해 볼게요. 1번 전부 다 같은 운동이에요. 가속도가 0인 1번 운동. 0이라고 할게요. 전부 다 어떤 운동을 표현한 걸까요? 1번 운동. 시간이 흘러도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등속도 운동을 설명한 겁니다. 등속도 운동은 왜 안 됐죠? 운동의 1법칙, 관성에 의해서. R자임이 0이고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도 원래 운동 관성에 의해서 그냥 속력과 방향이 쭉 일정한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관성에 의해서 합력이 0이고. 자, 2번 운동을 볼게요. 2번 운동. 자, 2번은 아래로 볼로. 자, 속도를 0으로 합시다. 좀 편하게 쉽게. 자, 가속도가 A로 일정하군요. 2번 운동. 전부 다 어떤 운동을 설명한 거죠? 이걸 보면. 시간이 흘러도 가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얘는 힘의 방향이 플러스라 가속도도 플러스고 속도가 증가하는 형태 운동을 표현합니다. 자, 3번 운동 볼까요? 3번은 위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3번 여기는 S1 T1이고 여기를 T1으로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각도가 마이너스 A로 일정한 3번. 자, 3번 운동은 뭘 설명한 걸까요? 동일하게 등가속도 운동. 대신에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 속도가 감소하거나 또는 감소하다가 정지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V로 반대 방향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이거지. 던지면 위로 던지면 감소, 정지, 반대로 증가. 이 운동이 3번 운동이 됩니다.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 얘를 우리가 위치 또는 변이 시간 그래프라고 했죠. 변이 시간 그래프, 기울기가 뭐를 의미할까요? 시간분의 변이잖아. 그럼 뭐야? 시간분의 변이가 뭐였죠? 속도.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 시간분의 변이는 속도. 얘들아! 시간분의 변이는 속도. 자, 그러면 기울기는 속도로 의미합니다. 자, 이걸 좀 세분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1, y1과 x2, y2의 두 좌표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뭐라고 해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그렇지. 근데 얘는 그 평균 값이 속도니까 어떻게 평균 속도를 해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 뉴턴이 이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당신은 저걸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극한이랑 미분적분을 만든 거야. 미분적분 뉴턴이 만들었어요. 물론 발표는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먼저 했고, 그래서 이제 발표는 라이프니츠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의 업적을 이제 존중하는 의미로 수학 기호는 라이프니츠가 만든 기호를 쓰지만 어쨌든 미분적분의 창시자는 최초 창시자는 뉴턴입니다.
그때도 저작권법이 있어갖고 그 뉴턴 극렬 바들이 있어. 뉴턴을 엄청 추종했던 제자들과 바들이 막 라이프니츠한테 막 표절 시비 걸고 막 이랬어. 그때도 저작권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작권법이 있었고 이제 이후에 조금 흘러서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 뭐로 연결됐지?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이라는 개념을 먼저 특허를 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좀 흘러서 기술이 완성이 돼서 드디어 증기기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접선의 기울기는 뭐? 순간 변화예요. 순간 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잘 봐.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 1번 운동은 봐봐 1, 2, 3 모든 운동이 t1이라는 시간 동안 s1 위치를 동시에 갔단 말이야. 그럼 평균 속도는 모두 같은 거야. 그냥 원점에서부터 t1 순간까지의 직선의 기울기는 1번 기울기고 그러면 2번, 3번 모든 운동의 평균 속도가 1번으로 동일하거든. 대신에 2번은 어떻게 갔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증가. 그러니까 2번은 정지 상태에서 점점점 빨라지면서 간 거고 동시에 t1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s1에 동시에 도착한 거고 3번은 제일 빨리 튀어나갔다가 점점 느려지면서 t1인 순간 심지어 딱 정지한 순간에 정지하면서 s1에 도착했단 말이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1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갔고 2번은 점점 빨라지면서 갔고 3번은 점점 느려지면서 갔는데 어쨌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위치에 도착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모두 같게 되는 겁니다. 되시나요? 의미 중요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야. 모든 문제는 다 이걸 그려서 풀어내는 거거든요. 속도 시간 그래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죠. 자, 여기서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요? 기울기. 가속 시간분의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죠. 가속도. 그럼 면적은 그러니까 그래프랑 시간축 사이에 x축과 그래프 사이에 접한 면적은 변인 이동거리 또는 변인. 방향이 안 바뀌면 사실 거리 변이 동일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과 2번은 거리 변이도 상관없는데 3번 같은 경우에 t1일 때 방향이 바뀌지 않겠지. 그래서 그럼 질문 t1 아까 3번 운동 볼까? 양의 면적은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간 거리 또는 간 변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음의 면적은 뒤로 돌아 온 거리 온 변이가 돼요. 그럼 봐봐 이 면적이 뭐랑 같냐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 S1 값입니다. 되시나요? 그러면 요 아래 삼각형의 면적은 여기서 요 폭의 크기가 요 면적과 동일한 값이 됩니다. 수학에서 이게 미분이고 이게 적분이에요. 몰라도 돼. TMI고. 자, 어쨌든 간에 이 그래프의 이거 봐봐. 이게 왜 중요해? 그래프 안에 시간당 순간 속도 있고 기울기를 통해 가속도 할 수 있고 면적을 통해 이동거리나 변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물체 운동을 전부 다 속도 시간 그래프로 원하는 물리량 정보를 다 알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잘 그려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단 말이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 면적이 뭐죠? 이건 몇 번 했다 아까. 이 면적 AT잖아. AT가 뭐였죠? V-V 제로 델타 V 뭐지? 속도의 변화량. 양의 예를 들어 앞으로 가고 있는 그 물체 기준 양의 면적은 속도의 증가량, 음의 면적은 속도의 감소량이죠. 물 방향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증가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그래프 2번 그래프 처음 속도가 0인 2번 증가속도 A로 1 플러스 A가 일정한 2번 그래프를 통해서 운동을 빠르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 A, T, V, T, S, T고요. 이렇게. 자, 만약에 얘가 T, A 이렇게 등 가속도 운동했죠. 그러면 전부 다 T라는 시간 동안 이제 일어난 결과를 분석해 볼 건데 이 면적이 뭐라고요? 면적이 AT. 여기서 면적이 뭐라고? AT. 여기에 델타 Y 값. 속도의 증가량이 됩니다. Y축의 증가값.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AT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T, AT까지 어떻게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의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고 내가 맞게 풀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기울기가 A죠. 여기 기울기가 뭐야? 요 그래프의 Y-값이 복붙 여기서는 사실 미분이긴 한데 그냥 대충 그런 느낌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자 여기서 요 면적은 뭐로 있냐? 요 면적. 요 면적이 얼마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AT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면적은 다시 뭐가 돼? 요 그래프의 델타 Y 값이 된다. 반대는 사실 미분해야 되니까. 그럼 요 값이 얼마야? 2분의 1 AT의 제곱이고 그러면 T, 2분의 1 AT의 제곱까지 요 좌표까지 아래로 보려고 2차 곡선이잖아. 요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면적이 여기 Y 값이 되고 요 면적이 여기 Y 값이 돼요. 같은 시간 동안.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요 그래프를 요 그래프를 요 그래프 수행평가로 되게 많이 나와. 대표적인 가장 단순한 예제 하나만 해볼게요. 자 정지에 무슨 뜻이야? 정지에 처음 속도가 얼마다? 0. 정지했던 물체가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초, 4초, 6초 동안 운동을 했고 얘가 이렇게 10m/s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을 2초 동안 했고 그러다가 얘가 2에서 4초 동안까지는 등속도 운동을 했고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10m/s 제곱으로 이렇게. 그럼 이걸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죠? Y축은 전부 다 일정해야 되고요. 동일하게 2초, 4초, 6초고 자, 이 면적을 구하면 얼마야? 이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이 얼마야? 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20m. 그럼 얘가 20m/s 단위도 봐봐 10m/s 제곱 곱하기 2세크잖아. 그럼 단위가 하나 사라지고 이렇게 세크가 사라지고 수치는 20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단위도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질문 가속도가 0이면 얘는 정지의 등속도 운동이 등속도 관성이 뭐야? 자기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잖아. 현재 상태가 정지가 아니니 그걸 쭉 가속도가 0이면 등속도 운동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건 뭐야? 이 면적은 얼마야? 마이너스 20이지. 그럼 속도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럼 질문 4에서 6초 동안 이 물체는 앞으로 갔어? 뒤로 갔어? 앞으로 갔어. 멈출 때까지 앞으로 간 거야. 계속 더하면 이제 뒤로 돌아가겠지. 유시나요? 그럼 이건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 고쳐볼게요. 이렇게 TS. 자, Y 값은 2초, 4초, 6초로 동일하다. 자, 처음에 이 면적 얼마이지? 이 면적 얼마야? 20m 맞나요? 맞지? 요 면적 얼마야? 40m. 요 면적 얼마야? 20m지. 봐봐. 이게 뒤로 돌아갔으면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된다고. 플러스 값이잖아. 앞으로 갔잖아. 선생님이 어쨌든 0보다 큰 곳의 면적은 앞으로 간 거리 또는 앞으로 간 변이가 된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질문. 처음 20m 갔잖아. 그럼 2초 동안 20m 갔다고 할게. 20m. 그럼 얘는 2,20까지 어떻게 갔어? 속도가 빨라지면서 갔잖아.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면 시간당 이동한 거리는 또는 변이는 더 확 증가하겠지. 2차 곡선의 형태로. 아까 얘기 1초에 1m 가고 2초에 4m 가고 3초에는 9m 가고 4초에는 16m 가고 쭉쭉쭉 늘어난다.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같은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는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아래로 불러. 자, 그 다음 40m를 간다. 그럼 여기 40점은 큰일 납니다. 20에서 얼마를 더 간 거야? 40m 더 갔으니까 여기 위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좌표는 60m. 그러면 4,60까지 어떻게? 이렇게 등속도 운동해. 기울기가 있다. 자, 마지막엔 어떻게 돼? 20m 더 갔으니까 요 값이 20m고 그럼 얘 최종 얼마? 80m. 6,80까지 어떻게 해?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그럼 전체 평균 속도 얼마게요? 6초 동안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면 돼? 평균 속도 이렇게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하면 이게 평균 속도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되시나요? 필수이지.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이 한 페이지는 그대로 사진처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계속 안타깝지만 오늘 외울 양이 제일 많아. 지난주에 잘 생각해봐. 지난주에 배운 공식 두 개야. F는 MA. 그 다음에 타우는 뭐 FR 사인 세타. 그러니까 개념 몇 개를 뭐 운동의 법칙이랑 몇 개를 배웠죠. 공식 자체는 두 개밖에 안 배웠다고. 근데 오늘은 공식이 되게 많아.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되게 어렵고 심지어 이제 외워야 되는 기울기와 면적 이런 게 외울 것도 되게 오늘 이게 제일 많아. 다음 주는 외울 양이 별로 없어. 내용도 많지 않아. 근데 오늘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잘 숙지가 돼야 다음 주 배우는 내용, 그 다음 주 배우는 게 계속 나가는 내용이 매끄럽게 연결돼. 그래서 오늘 게 너무 어렵고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내내 계속 답답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쩔 수 누구나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하고 일단 외우고 좀 열심히 시간을 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외운 정보를 기반으로 개념 영상을 꼭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 얘기구나 좀 맞아 이렇게 이해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이제 문제를 매끄럽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뭔 소리지? 배운 내용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지 보통 손도 못 댄단 말이야. 그게 정상이야. 자기가 잘 안 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건가가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극복을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예제 두어 개만 더 들어보고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정하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시간 기록계형 이걸 할까? 5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인데 자 그냥 그래프를 좀 잘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1, 2, 3cm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런 운동의 순간 속도를 설명하는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볼게요. 이렇게까지 할게. 여기까지 할게. 여기가 1cm, 2cm, 3cm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전부 다 0.1초 간격으로 이제 끊어낸 거거든. 그냥 0.1초씩 끄는 거야. 그럼 각 구간의 평균 속도를 따져봅시다.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평균 속도. 여기 평균 속도 얼마야? 이 구간 평균 속도 따져볼게요. 여기 평균 속도 얼마예요? 걸린 시간분의 변이니까 얼마? 우리가 거리의 국제 표준단위 뭐죠? 미터야, 미터? 그럼 0.01m예요. 맞지? 그럼 0.1분의 0.02m니까 0.1m/s. 여기는 0.2m/s, 0.3m/s. 그럼 봐봐. 속도가 0.1초당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0.1초당 0.1씩 증가하고 있지? 그럼 가속도가 얼마인 거야? 1초에는 1씩 증가할 거 아니야? 가속도가 1인 거야. 되시나요? 물론 정석적인 식으로 풀어도 돼. A는 걸린 시간 여기서 시간 간격이 0.1초 차이 나니까 0.1초분의 0.2m/s 마이너스 0.1m/s에서 이렇게 1m/s 제곱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패턴이 보이면 쉽지 않아.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가 1초당 속도 증가량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질문. 요 점이 찍혔을 때 순간속도 V0는 얼마일까요? 이런 걸 묻는다. 이런 거 구할 때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요. 식도 있는데 그냥 그래프가. 봐. 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내가 처음 속도가 V0고 나중 속도가 V야.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대. T라는 시간 동안. 그럼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한댔어?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했잖아. 기억나시나요?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그럼 얘랑 정중앙이라고 딱 여기야. 이게 V 바가 평균 속도가 여기에 딱 찍힌다고. 이때 잘 들어. 전체 운동 시간이 T잖아. 그러면 어떻게? 2분의 1 T 순간. 그러니까 전체 운동 시간의 딱 절반인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순간의 순간 속도가 항상 평균 속도가 똑같아. 무슨 소리냐면 등가속도 운동에 있어. 2초 동안 평균 속도가 2m/s래. 무슨 뜻이야? 1초일 때 순간 속도도 2m/s라는 뜻이야. 이걸 알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려. 그럼 봐. 저 문제 상황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보죠. 자, V
t고 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여기가 v고 여기가 찍혔을 때 v0 v라고 할게. v0 v. 자 걸린 시간 얼마야? 그러면 0.1초지. 그럼 이 구간의 평균 속도 방금 구했잖아. 얼마야? 방금 구했잖아. 여기 0.1m/s죠. 맞나요? 그러면 가속도도 구했다. 기울기 얼마야? 1m/s 제곱이지. 그럼 자, y는 a x 플러스 b의 형태 1차함수. 그럼 연산이 되게 쉽죠. 그럼 여기 0.05초. 그럼 연산한 v0는 얼마? 그러니까 이제 사실 1번식의 형태인 거야. 1번식. 0.1은 얼마? v0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1 곱하기 0.05가 되는 거죠. 주시나요? 그러면 v0는 얼마인 거야? v0 나오죠? 오케이? 나오지. 이렇게 푸는 거야. 요 그래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엄청 어려운 문제를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역시 계속 외울 게 많죠. 자 예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할까? 여기다가 하고 찍고 지우고 연습 문제 같이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할게. 자 요런 형태의 문제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묻게 돼요. ST야 변이 시간 그래프인데 위로 볼록이 돼. 등가속도 운동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 또는 일정한 힘을 받았다고 문제에서 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걸린 시간이 2초 4초고 여기에 10m였대. 아 여기 10m예요. 쏘리 미터. 자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가속도를 구하세요. 위치 시간 그래프면 기울기가 뭐죠? 속도지, 속도지.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고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지, 그치? 근데 나한테 가속도를 구해. 평균 속도 쓰란 얘기야. 봐.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일단 꼭 알아야 되는 종. 2초일 때 순간 속도가 얼마야? 0이잖아. 방향을 바꾸는 순간인 거잖아, 그치? 맞나요? 그래프를 그려도 돼.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속도 시간의 형태로 그려도 되고 여기가 2초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려도 되고 요 면적이 요 10m다라는 걸 이용해도 되거든. 근데 평균 속도를 써볼게. 그럼 여기 평균 속도 기울기가 얼마죠? 2분의 10이니까 얼마? 5m/s지. 그럼 우리가 평균 속도식이 이거잖아. v 반은 걸린 시간분의 변이이며 등가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였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요거 지울게. 식사서 해볼 거니까.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자,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이 2초, 변이는 얼마? 10m. 이고 이게 2분의 처음 속도 몰라. 여기 순간 속도 v0죠? 여기 순간 속도 v0, v야. v 이퀄 0이지? 그래서 v0 플러스 0 이렇게 된다. 그럼 v0가 얼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v0가 얼마? 10m/s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맞죠? 이 약분되면 v0 10m/s 나오잖아. 맞죠? 무슨 소리야?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2초라는 시간 동안 처음 속도가 얼마? 10m/s. 나중 속도 얼마? 0. 그럼 가속도는 얼마? 마이너스 5m/s 제곱. 1초에 속도가 5씩 감소할 거고 멈춘 후에는 반대로 속도가 1초에 5씩 증가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되셨나요? 자, 사진 한 방 찍고 연습 문제 풉시다. 찍어! 오늘 배우는 게 제일 어려워. 답답할 거야. 어떻게 해? 다 쉬우면 누구나 다 잘하게. 이걸 참고 버티는 자가 결국은 더 잘하는 자, 더 시험을 잘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세상에 깜짝이야. 나 안 찍혔지? 내가 가린 거 아니지? 자, 이 세상에 쉬운 공부는 없어요. 누구나 다 잘하게.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나면 바로 우리 클리닉 진행합니다. 그래서 끝나면 클리닉 진행하고 이제 그 클리닉 시간에 문제 연습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숙지하거나 막히는 거 있잖아. 문제 이런 거 있잖아. 다 원래 풀고 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문자랑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모르겠는 거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냥 운전 중, 수업 중, 자는 중 아니면 즉답을 드리니까 이거를 또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보내놓고 나중에 체크를 하면 또 까먹었던 기억이 상기되면서 복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교재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 연습 문제 고난도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쉬워 보이는 거 냅두고 어려워 보이는 거 먼저 풀어줄게요. 자, 54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1번은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면 되고 2번은 쉬워 보이죠? 그렇지? 2번은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80이니까 평균 속도는 얼마? 40이지? 그럼 걸린 시간 얼마야? 평균 속도분의 변이하면 40분의 800 하면 20초 나오죠? 그러니까 20초 동안 속도가 80 증가했으니까 그럼 가속도 나오겠지? 쉽죠? 이따 해보십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높이가 20m인 곳에서 돌을 가만히 놓았을 때 지면에 도달할 때 경과한 시간과 도달 속도는 그랬네. 이거 되게 쉬워요. 봐봐. 얘가 20m를 떨어졌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20m를 도달하는데 중력 가속도가 10이죠. 그럼 2번식을 써볼까?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서 그냥 등가속도 운동의 확장판이야. 별 얘기 아니고 2번식이 S는 어떻게 돼? 처음 속도가 0이니까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이게 낙하 운동하는 물체는 떨어진 높이가 H로 2분의 1 중력 가속도는 G로 보통 10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식을 시간에 대해 정리하면 T는 어떻게 돼? 루트 G분의 2H가 되죠. 그렇지? 그럼 얘를 그리고 3번식은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거든. 이걸 자유낙하 운동,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으로 바꾸면 2G H가 V제곱이 돼요. 왜냐면 처음 속도가 항상 0이기 때문에. 잡고 있다 놓치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V는 어떻게 돼? 루트 2G H가 됩니다. 그래서 지면에 도착할 때 최대 순간 속도는 V는 루트 2G H고 지면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T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입해볼까? 그럼 잘 봐. 중력 가속도가 V는 중력 가속도가 얼마? 2 곱하기 문제에서 10이었고 떨어진 높이가 얼마였죠? 20이었지. 그럼 연산하면 20m/s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시간을 대입해도 되는데 봐.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20이야. 그럼 평균 속도 얼마야? 2분의 0 더하기 20이니까 V반은 10m/s지. 평균 10m/s로 20m 떨어졌잖아. 그럼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얼마? 얼마? 2초 나오죠.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씩만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3번 되셨나요? 2번은 너무 쉬워서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간 거예요. 3번 풀어드린 거고. 자, 4번은 볼게요. 이제 기준선을 V로 통과했고 L1, V2, 뭐 3V를 했대. 자, 문제 읽어봐야겠다. 자, PQ를 각각 V, 2V의 속도로 통과한 자동차가 R을 3V로 통과했습니다. 각 구간에서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L1과 L2가 같을 때 경과 시간을 T1, T2라고 하면 T1, T2는 어떻게 해?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볼까? 봐봐. 아니다, 그냥 그래프 그리지 말게. 미안해. V, 2V라고 했죠, 그쵸? L1과 L2가 같아요. 그치? 그럼 봐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나와있잖아, 그치? 몇 번이냐면 4번이죠. 자, L1과 L2가 같대. L로 같대. 그럼 여기서 V, 2V, 3V였지. 그럼 여기 평균 속도는 얼마야? 2분의 V 더하기 2V니까 얼마? 2분의 3V죠. 여기 평균 속도는 얼마야? 2V, 3V니까 2분의 5V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 시간 t1대 t2의 b는 사실 뭐야? 평균 속도분의 변이니까 2분의 3v분의 L1이고 L1, L2 같댔지? L이라고 할게. L1, L2 이퀄 L이라고 할게. L이고 얘는 얼마? 요렇게 이게 요렇게 얘는 얼마? 2분의 5v분의 L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럼 시간비 나오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 쓰면 좀 쉬워지지. 평균 속도 2분의 처음 속도가 돼 나중 속도. 되셨나요? 그러니까 2번, 4번은 다 평균 속도 잘 쓰면 되게 쉬운 거예요. 걸린 시간분의 변이 또는 등가속도 운동이면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이런 걸 잘 쓰면 쉬워지겠죠. 그렇죠? 3번은 이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의 형태. 사실 이 두식 외우는 식이야. 되게 중요해. 그냥 외워놓고 하면 되게 특히 이거는 엄청 중요해. 왜냐면 봐봐.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거든. 질량의 M인물체가 H만큼 떨어졌어. 이때 속도가 처음 속도가 0인 애가 여기 떨어진 순간 속도가 V였대. 그럼 이거 에너지로 따지면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바뀐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란 말이지.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mgH로 표현할 9.8mh 또는 9.8 대신에 g 써야 될 거니까 mgH가 뭐가 된 거야? 2분의 1 mv 제곱이 된 거란 말이지. 그럼 양변에 m이 싹싹 지워지죠, 그렇죠? 그럼 정리하면 v는 루트 2gh가 된다고.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봐. 자유낙하 운동을 하다 전기 상태에서 경사면을 내려오던 이렇게 생긴 곡면을 내려오던 얘가 울퉁불퉁한 면을 이제 떨어지지 않고 이 면을 따라 운동했을 때 내려오던 항상 처음 속도인 0인 애가 h만큼 내려오면 그 순간 속도 속력의 크기는 순간 속력의 크기는 루트 2g야. 이게 되게 중요해. 루트 2g는 그냥 외워두시는 거예요. 루트 2g. 처음 속도가 0인 애가 h만큼 내려왔어? 그럼 순간 속도의 크기는 루트 2g다. 그래서 3번은 거기다 루트 2g로 풀면 역시 루트 2g만 알았으면 어떻게 돼? 나머지는 또 평균 속도로 다 풀어낼 수 있죠. 걸린 시간분의 변이 그리고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래프를 그릴 건데 5번은 그래프를 그려볼 문제 읽어봐. A는 10m/s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B는 정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동시에 출발을 해서 같은 시간 동안 A는 V가 됐고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V가 됐고 근데 가속도의 크기가 A는 small a고 B는 small ea였대. 그러니까 시간당 속도의 증가량이 B가 더 컸다.